네, 마지막 배팅이 11년 전 마카오에 있었던 마카오 김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 보셨나요? 며칠 전에 5천억짜리 도박 사이트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그 도박 사이트의 총판이 중2 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너무 빡쳐서 사실은 이 주제를 나중에 할까 생각했는데 오늘 앞으로 좀 당겨왔습니다. 저는 청소년들까지 이런 불법 도박에 빠지고 그걸 넘어서 그 도박 사이트에서 총판으로 일하기까지 되는 이 일련의 사태에 어른들의 책임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부족한 사람에 가까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겪었던 이 도박 문제, 이 도박 중독의 이 끔찍함을 최소한 청소년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한구석에 있습니다. 그게 어른이 할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아마 자신들은 인지도 못하고 있을 것 같은 소위 자신들을 포커 플레이어라고 지칭하는 몇몇 셀럽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건요, 2019년도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도박 중독자입니다. 그런 저이기에 이게 눈에 띄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에 임요한이 출연합니다. 임요한 아시죠? 저도 사실 굉장히 좋아했던 프로게이머였거든요. 테란의 황제. 그런데 그날 임요한은 프로게이머로 출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금은 프로게이머를 은퇴하고 프로 포커 플레이어로서 홀덤을 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 제가 그 라디오스타 프로그램을 쭉 다 보고 나선 제가 그 다음날 뭘 한 줄 아세요? 저는 그 다음날 국민신문고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형법 246조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행산업을 제외한 도박을 행한 자를 일시적 오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박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몇몇의 프로갬블러 혹은 포커 플레이어라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열리는 포커 대회에 참가해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을 하고 상금도 많이 받는다고 자랑하듯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프로갬블러도 하나의 직업이다라고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프로갬블러는 왜 도박죄 혹은 상습 도박죄로 처벌하지 않나요? 포커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도박이 아닌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국민신문고에 올렸습니다. 네,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이쪽에 관심을 가졌던 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답이 왔을까요? 그 결과는 민원인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하여 도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함으로 결국 프로갬블러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했지만 이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유보적인 답변을 경찰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직은 이 논의를 담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하고 제가 올렸던 국민신문고의 답은 흐지부지 돼버리고 말았는데요. 저는 그때부터 홀덤과 또 스스로 자기를 프로 포커 플레이어라고 지칭하는 셀럽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이것부터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이 프로 포커 플레이어라는 사람들은 유독 모든 포커 게임 중에 홀덤만은 마인드 스포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홀덤이 도박이 아니라고 하면서 홀덤 대회에 참여하겠다면서 자꾸 라스베가스에 갑니다. 가장 큰 홀덤 대회가 WSOP가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열립니다. 카지노에서 열리는데 도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커로 하는 게임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홀덤만 마인드 스포츠라는 얘기인가요? 세븐포커는요? 바둑이는요? 하이로우는요? 왜 그건 도박이고 왜 홀덤은 도박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WSOP라는 그 대회에 참가할 때 참가비 내시잖아요. 메인 대회 10,000불 내셔야지 참여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상금 받으시잖아요. 그 상금이 어떻게 모인 상금이죠? 어느 대기업에서 후원 받아서 온 금액 아니잖아요.
참가자들이 그 10,000불씩 낸 돈들을 모으고 그 중에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 몰아주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왜 도박이 아닙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저를 설득할 필요도 이제는 없어진 게, 제가 그렇게 국민청원을 넣고 4년이 지났고 요즘 홀덤펍 큰 사회적 문제로 경찰에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 문제들이 터져 나오다 보니까 이제 사행산업감독위원회, 경찰에서도 나섰습니다. 대회 형식으로 참가비를 걷어 우승자에게 상금을 몰아주는 행위는 불법 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홀덤펍을 불법으로 운영한 영업자에게는 도박장 개설죄가, 불법 행위에 참여한 이용자는 도박죄가 적용됩니다. 미금직한 경찰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문의사항이 하나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불법 홀덤펍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 홀덤펍에서는 그 홀덤 대회를 자체적으로 열고요. 참가비를 현금으로 내고요. 그 다음에 상금을 현금으로 줍니다.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불법 도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걸 신고하게 되면 그 처벌을 받는 건가요? 네, 일단 처벌은 이제 조사가 진행되어 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네네. 지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사업자나 이용객은 법률 위반 행위는 맞는 부분으로 좀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설령 그 나라의 합법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행동을 하게 됐을 때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서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마치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 가서 대마초를 했더라도 우리나라에 오면 처벌을 받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미 경찰에서 사감위에서 홀덤 대회에 참가비를 내고 참여해서 상금을 받았을 때 그거 도박이 맞다, 도박죄로 처벌받는다 라고 이미 결론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일은 해외에 나가서 해도 불법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유튜브에 라스베가스에 가서, 필리핀에 가서 홀덤 대회에 얼마의 참가비를 내고 얼마의 상금을 땄는지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거 당신들 범죄 증거를 공표하는 거라니까요.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나 홀덤 대회 나가서 몇 억 따왔다 라고 자랑하는 거, 나 미국 가서 대마초 피고 왔다 라고 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 국가 공권력에서 칼을 빼들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도덕적으로 잘못했다고 비난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엄연히 우리나라에는 법이 있고 우리나라는 형법 246조 도박죄로 도박을 처벌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국민이 프로 포커 플레이어라는 직업을 가질 수가 있다고요? 도박사가 될 수가 있다고요?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너무나 떳떳하고 당당하게 공중파에 나와서 얘기하다 보니 그걸 보는 청소년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저는 정말로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초중고 학교에 가서 도박 문제 예방 강의를 합니다. 가서 오직 하나 이거 얘기해요. 도박하는 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 나쁘다는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니다. 도박이 나쁜 거니까 하지 말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 중에, 너희들이 모르고 하는 행동 중에 도박인 것, 사행심이 가득 담겨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최소한 너희가 하는 행동이 도박인지 아닌지 정도는 구분해야 한다. 친구와 떡볶이 내기 하고 타는 사다리, 쉬는 시간에 친구와 하는 퍽치기, 가끔씩 현질하는 확률형 아이템,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도박이다. 근데 그걸 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도박인 줄은 알고 해라. 그래야
조심할 수 있다. 왜? 도박은 중독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당신들의 이야기를 아무 거름망 없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본 청소년들은 홀덤은 스포츠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혼동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도박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포커 플레이어라는 직업이 저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떳떳한 직업인가 보구나 라고 청소년들이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공중파 PD분들 이런 거 내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런 도박의 허용적인 분위기가 사회에 팽배해져 있고 어른들이 전혀 이걸 걸러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중2 학생이 총판이 돼서 토사장한테 이용당하는 거 아닙니까? 2018년도쯤에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뇌전증, 간질의 하나인 불치병이라고 하던데요.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이라는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위해 그 치료약으로 대마초를 주 원료로 하는 치료제를 불법으로 들여온 부모들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후로 사회적인 토의가 일어났고 그런 논의 이후에 다행히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대마 성분이 들어간 치료제가 허가가 됐다고 합니다. 혹시 정말로 올림픽,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홀덤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홀덤을 도박이 아니라 양지에서 마인드 스포츠로 즐기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이 부모님들의 예를 참고하셔서 먼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이후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프로포커 플레이어 분들께서 도박의 비범죄화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고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그걸 관철시키고 싶으시다면 그거인 저도 함께 고민해 볼 수도 있고 힘을 보태고 싶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형법으로 도박을 처벌하고 있는 국가가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잖아요. 이 모순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박의 비범죄화 한번 논의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제발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공중파 이런 데 나가서 제발 도박해서 돈 딴쟁이 그만하시고요. 유튜브에 도박죄의 증거 그만 올리세요.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심지어 당신들의 그 큰 영향력을 제발 선하고 가치 있는 곳에 써주시길. 도박으로 정말로 삶의 끝까지 다녀와 본 한 사람의 도박 중독자로서 부탁드립니다.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제가 흥분한 것 같아서 그건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상 꾸준히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결코 쉽지 않을 회복과 성장의 길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